여러분, 깜깜한 밤에 도로에 서 있는 거대한 트럭.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법원 기록을 통해 도로 위에 이 숨겨진 위험, 야간 불법 주차 화물차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보고 법은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말, 그냥 좀 으스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섬뜩한 묘사는요, 실제 교통사고 사건의 법원 기록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이게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지금부터 이 문제를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세 가지 판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운전자라면 정말 꼭 알아둬야 할 법적 책임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A씨가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서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물차의 뒷불, 그러니까 미등이랑 첩폭등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이 뭐랄까 그냥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운전자 B씨가 주차된 화물차를 보고 이걸 피하려고 핸들을 확 꺾은 거예요. 이걸 법에서는 피항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나버린 거죠. 화물차 운전자는 아니 넌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할 거고 B씨는 아니 그렇게 위험하게 주차해놓은 당신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맞섰겠죠. 자, 이럴 때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세 번째는 1971년 사건이니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운전자 C씨가 다리 기둥 같은 엄청 큰 철골 구조물을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트럭 양옆으로 무려 90cm나 삐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거의 1m 가까이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도 밤에 아무런 불빛이나 경고 표시 하나 없이 국도를 달렸고 결국 마주오던 차랑 부딪히고 만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사고를 보셨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서 있던 트럭, 그걸 피하려다 사고 낸 운전자,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짐을 싣고 달리던 트럭.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책임의 무게를 누구에게 더 실어주시겠어요? 과연 법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대법원이 이 세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판결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불이 꺼진 화물차를 들이받은 그 사건. 판결은요, 바로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아래 법원에서 재판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는 뜻이에요. 대법원이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래 법원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불을 안 켠 잘못이랑 실제 사고가 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안 따져봤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불빛만 제대로 켜져 있었더라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이걸 더 철저하게 조사해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났던 경우죠. 판결은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그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이 나오는데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둘 다 잘못했네. 그럼 각자 잘못한 만큼 책임을 나눠 갖자. 이런 개념이에요. 위험하게 주차한 화물차도 잘못했고 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운전자도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공평하게 나눈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위험천만한 화물을 싣고 달리던 사건. 이 판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유죄. 네, 운전자 C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러니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C씨가 했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의무 세 가지를 딱 짚어줬어요. 첫째, 튀어나온 화물 끝에 경고등 같은 걸 달았어야 한다. 둘째, 최대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갔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상향등을 깜빡인다든지 해서 반대편 운전자에게 내 차 폭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줬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판결을 쭉 놓고 보니까
뭔가가 딱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칙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모든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주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로에 내 차를 세워두는 순간 그 차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잘 보이지도 않는 깜깜한 밤에는 그 의무가 정말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요한 법의 원칙들을 우리가 실제 운전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모든 운전자분들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밤에 주차할 때 미등이나 비상등 켜는 거. 이거는 그냥 매너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도로 바깥 안전한 곳에 대셔야 하고요. 만약 짐이 튀어나왔다면 밤에는 무조건 빨간색 등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원에 가서 저는 그냥 세워만 뒀는데요. 이런 변명 절대 안 통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배터리가 나가서 불을 못 켜는 비상 상황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차 뒤쪽으로 최소 100m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100m, 이 숫자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같은 일반 운전자들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전방을 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앞을 제대로 안 보면 제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어요. 둘째, 밤에는 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거리 안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속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과속은 금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뭔가 나타났을 때 핸들부터 확 꺾지 마시고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부터 줄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 위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누군가에겐 잠깐의 편의를 위한 주차였댔지만 그걸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운전자에겐 정말 인생을 뒤바꾸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법은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내 행동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까? 이렇게 딱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법은 바로 그 생각을 우리 모두의 의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